펴봐, 지금. 자, 공동체 언어는 지역, 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성이 된대. 자, 다음 상황에서 지금 정구지라고 써 있어. 부추 없나요? 정구지 한 단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부추는 표준어고 정구지는 방언이지, 그치? 왜 이렇게 사람마다 말이 다를까?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니까. 다음. 국물이 시원하니 좋네요. 뜨거워. 국물이 시원하다고? 이거는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또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치? 넘기자. 얘가 지금 뭐라 그래? 맞점이라고 하지? 이런 줄임말 때문에 이제 또 어른들이랑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 그치? 엄마 나 생선 사게 돈 좀 줘. 네가 생선을 왜 샀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언어도 많이 달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되게 예스러운 말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 젊은 친구들은 이제 줄임말이나 신조 줄임말이 아니라 신조어들도 되게 많이 써. 밤티 이런 것도 되게 뜬금없잖아.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 밤티를 어떻게 알아, 그지? 자, 밑에 보니까 이게 남북한의 언어 차이 괜찮습니까? 일 없습니다. 빙상 호깨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래. 우리가 이제 분단된 지 지금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점점 동질성이 흐려지고 있으니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다음 고유어 한자와 외래어. 만약에 작년에는 안 나왔으나 만약에 여기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요 정도지. 이제 고유어 한자와 외래어 구분할 수 있어? 고유어는 순우리말이야. 한자어는 말 그대로 한자로 된 말이고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우리말처럼 쓰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버스, 창 너머의 하늘. 버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잖아. 근데 버스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 버스. 바나나는? 바나나. 이런 게 외래어야. 이해돼?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달리 대체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 홈페이지는 누리집이라고 하지. 누리집이라는 우리말이 있지? 그 홈페이지는 외국어인 거야. 외국어. 근데 바나나 같은 건, 버스 같은 건, 택시 같은 건 우리가 그냥 우리말처럼 쓰고 있지. 이런 게 외래어인 거야. 이해돼? 대표적으로 이제 구두, 빵 이런 거 포르투갈어라고 해. 냄비도. 빵이 외국어였어. 몰랐지? 그런 게 이제 외래어인 거야. 호랑이는 뭘까? 한자지. 근데 호랑은 한자고 이는 우리말이고. 좀 섞인 거지. 자, 버스창 너머의 하늘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준다. 발그레한 노을로 발그레한 당연히 고유어일 거고 찬란 한자지. 한글 그냥 고유어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헷갈릴 때는 다른 단어들을 막 생각을 해봐. 비슷한 느낌의 이런 단어를 넣어서 찬란, 뭐 찬양하다, 막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 이런 거 다 한자잖아. 그러면 그치? 형언하다 당연히 한자일 거고 벨, 외래어, 우두커니, 고유어 이런 식으로. 다음 인류 출현 이후 서서히 발달해오던 기술은 18세기 후반 급속도로 축적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진보했다. 요거를 이제 밑에서 바꿔봤대. 서서히 말고 더디게라고 바꿨대. 왜? 그 느림 플러스 한계성을 같이 보여주려고
서서히보다는 더디게가 더 한계점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다. 막 이런 얘기고 읽어보면 되는 거야. 이런 거. 넘기자. 자, 기억과 니은 같은 단어를 사고도구어라고 한다. 자, 사고도구 기억 니은이 뭔데? 발달, 축적. 아, 이렇게 조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비문학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단어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도구어라고 한다. 사고도구어는 우리가 이 논리의 전개 과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다. 이해되지? 오케이. 밑에 전문어의 특징 볼게. 1.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악이 생긴 일이 상당히 낮아요. 확률이 없는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기는 항생제 쓰면서 지켜볼 거고 2, 3주 정도 되면 폐수성 주사도 고려해 볼 거예요. 끄덕끄덕. 오른쪽을 볼게. 이것 좀 보세요. 현재 19주에 조기 양막 파손 상태고 어쩌고 자궁 내 인펙션 어쩌고 바이아빌리티 어쩌고 베타메타손 막 하고 있어.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전문어니까. 그치? 그러면 얘네가 전문어 왜 쓰냐? 잘난 척하려고 쓰냐? 아니지. 그럼 왜 쓰는 거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소통 하려고 하는 거야. 맞지? 환자한테는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환자한테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전문어를 쓴다라는 거. 여기까지 됐지? 다음. 교과서. 요거. 다른 교과서. 맨 처음에 준 거. 자, 192쪽이지. 봤지? 우리 높임 표현,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받고 넘기고. 자, 194쪽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1년 후에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 1년 사이에 친해졌으니까 그런 거야. 그치?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뭐 드립니다. 이런 하십시오체는 공적 상황이나 친밀감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많이 쓰는 거야. 그치? 그리고 사적 상황이나 친밀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해요, 해체를 쓴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번 축제 어떻게 생각해? 반말로 했어. 왜? 사적 상황이니까. 근데 학급 회의 때 이번 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공적 상황이니까.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밑에 볼게. 선생님께서 너 운동장으로 오시래. 봐봐. 너, 가, 운동장으로 오시래인 거잖아. 그 오는 주체가 누군데? 너인데 왜 너한테 시를 붙이냐고. 잘못된 거지. 그치?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자, 오는 주체는 너니까 이건 높일 필요가 없어. 그냥 오래라고 하면 돼. 그치? 근데 말은 선생님이 했으니까 선생님의 말은 높여줄 거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라셔. 시로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돼.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음료수가 그렇게 높아? 왜 음료수가 나오셨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료 나왔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되지. 남기자. 시간 표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는 얘기 했고 196쪽을 보니까 다음 학교 방송 대본에서 밑줄 친 문장의 시제를 표시해보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써보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교대 방송입니다. 오늘 현재야 현재. 어젯밤 과거네. 내렸다. 내리었다. 엇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과거 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제 표현 찾는 거 별로 어렵지 않지? 해보면 되는 거고 넘기자. 넘기니까 이제 동작상이라는 게 나타나네. 진행상과 완료상.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어. 진행상은 뭐야? 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동작이 계속되고 있으면 진행상.
근데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 끝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완료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그럼 선생님이 바지를 입고 있다. 요거는 뭐야? 이건 뭐야? 완료지. 완료된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완료상이라고 본다. 알겠지? 자, 다음 일반적인 사실 시간 표현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기에서 찾아보자. 올해 들어 가장 큰 둥근 달, 보름달을 보려고 발걸음을 서두르는 사람들. 이건 뭐야? 이거 현재형으로 표현했지. 서두르는 사람들이라고. 그치? 왜 현재형으로 썼을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서두르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뉴스를 보도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효과를 내려고? 현장감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 한 거야. 맞지?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달이 참 잘 보였었는데 과거지? 현재와 단절된 과거. 현재와는 다른 니은이었고 다른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로 지구를 돈다. 자, 이런 과학적인 원리, 일반적인 진술은 다 현재형을 쓴다. 오케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런 식으로 다 현재형으로 쓴단 말이야. 다음 피동. 할아버지 그릇이 깨졌어요 라고 했어. 아이고 안 다쳤어? 어쩌다가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깼어요. 죄송해요 라고 했어. 자, 얘가 그릇이 깨졌어요 라고 왜 했을까? 봐봐. 니네가 놀다가 집에서 야구하다가 아버지께서 새로 사신 70인치 텔레비전을 박살냈다 이거야? 빠따 휘두르다가? 그럼 너 뭐라 그래? 아버지 제가 빠따를 힘차게 휘두르다가 TV를 깨뜨려 먹었습니다 라고 할 거야? 아빠 TV가 깨졌어요 라고 하겠지 먼저. 그치? TV 망가졌어요. TV가 깨졌어요. 네가 깬 거잖아. 근데 왜 깨졌다고 해? 책임을 좀 회피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지. 맞지? 얘도 그거야. 그릇이 깨졌어요. 그릇이 저절로 깨졌겠니? 누가 깼을 건데? 근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이해돼? 되지? 자, 왼쪽을 보면은 이 도움말을 보면 피동 표현은 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때,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거나 책임을 회피할 때 피동을 쓴대. 예를 들어서 날씨가 풀렸다 라고 해. 날씨가 풀렸다. 봐봐. 실이 엉켜 있어서 내가 매듭을 풀었다. 되지. 날씨가 안 좋아서 내가 날씨를 풀었다. 돼? 내가 뭔데 날씨를 내가 어떻게 풀어? 그치? 날씨를 풀 수 있는 주체가 없잖아. 그럼 주체를 상정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이건 동작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러면 피동을 쓸 수밖에 없지. 이런 건 능동문이 없는 거야. 날씨를 풀었다가 안 되는 거지. 날씨가 풀렸다밖에 안 되는 거지. 푼 주체가 없으니까. 이해되지? 혹은 객관성을 높이거나 자 이런 거.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냐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 누가? 내가. 아, 네 생각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못 믿지? 네 생각이면. 근데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동 표현을 쓰면 누가? 아, 제 생각은 아니고 데이터에 의해서 뭐 이런 느낌이지.
그지? 그러니까 내일은 비가 내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누가? 내가. 그럼 믿음직스럽지가 못하잖아. 객관성이 떨어지잖아. 근데 내일은 비가 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면 객관성이 좀 높아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동을 쓸 때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지? 그리고 이렇게 접시 깨먹은 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피동을 쓰는 거지. 넘겨보자. 어민들이 흑돔을 종종 발견합니다가 아니라 흑돔이 어민들에게 종종 발견됩니다라고 피동을 사용한 이유. 뉴스 보도에서 피동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다. 맞지? 다음. 잘못된 피동을 찾아보래.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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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안 돼. 왜? 왜냐? 이희릭이 되다, 개되다, 어지다 중에서 하나만 쓰라 그랬는데 되어지다. 두 개 썼지. 되어지다. 두 개 썼지. 그리고 이중피동이야. 다르게 고쳐봐. 그럼 이중피동이니까 어지다 빼주면 되지. 생각됩니다. 맞아? 근데 안 된대. 왜? 우리나라는 능동문이 자연스러울 땐 능동문을 써주라고. 그래서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생각됩니다. 이중피동이니까 생각됩니다로 고쳤습니다. 그래도 안 된대. 왜? 능동 표현을 쓰라고. 생각합니다로 고치래. 이해되지? 여러분의 따뜻한 인정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여진 성금? 모이어진. 어진. 이중피동. 안 된다고. 어진 빼라고. 모임.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렇지? 성금은 여러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고쳤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인용 표현까지 해야 됐네. 인용 표현을 안 할 뻔했잖아. 너네 인용 표현이 뭔지 알아? 인용 표현 뭔지 알지? 남의 말 갖다 쓰는 거야. 남의 말이나 남의 생각이나 남의 글귀나 이런 거 갖다 쓰는 게 인용이거든. 근데 인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거든. 직접 인용은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아예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넣는 거야. 오케이? 그대로 갖다 놓으면서 인용 부호를 써주고 조사라고 이렇게 이어져. 근데 간접 인용은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로 이어져. 오케이? 자. 선생님께서 운우는 참 멋있구나 라고 했다. 이 문장이 있단 말이야. 요거는 직접 인용인 거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 적었어. 맞지? 요걸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간접 인용으로 바꿀 거면 요 부분만 바꿔줘야 돼. 다른 건 아예 건들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께서 은우가 참 멋있다고 했다.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지. 자기 말로 바꾸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유찬이가 어제 나에게 내일까지 꼭 10,000원 갚을게요. 라고 했다.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나의 상태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돼. 맞지? 그러면 따옴표 바깥 건 그대로 둬. 유찬이가 어제 나에게 언제까지? 내일이면 언제야? 오늘이지. 어제 말한 내일이니까 오늘이지. 그럼 언제까지? 오늘까지. 오늘까지 꼭 10,000원을 갚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야 돼. 이해되지? 자, 인용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건 현재 나의 언어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시제랑 호칭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돼. 오케이? 이찬이가 난 진짜 졸라 멋있어 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요 그대로 유찬이가 난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진짜 졸라 멋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인용에서는 우리 딱 두 가지 시제랑 호칭만 신경 써서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 안 돼? 되지? 오케이. 자,